예, 안녕하세요. 최데크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돌체비타 에어 자전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정말 예쁘고 블링블링한 자전거죠. 이 자전거의 바퀴는 카본 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 기어 모델이고요. 어, 1단 기어 모델이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기어비를 갖고 있어서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고 평지에서도 상당한 속도를 내주는 자전거입니다. 시승하신 분이 스트라바 기록을 올렸죠. 평속 25km. 예. 워낙 잘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달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는 미니벨로다. 그런데 그게 1단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이 평지만 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은 상당한 등판 능력과 평지에서의 고속주행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전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어떤 그 한계점, 아쉬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좋은 자전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활개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모델도 만들고 또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좀 병행되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구현이 어려운 자전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잘 체감하시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뒷프레임 자체가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보통의 자전거 프레임은 되게 6조각 정도가 합쳐져서 리어 프레임 부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는 17개의 조각을 합쳐서 저 리어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딱 접었다가 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 경첩 부분이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딱 정확하게 센터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7개의 조각을 맞출 때 이게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앞뒤 방향으로 수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축간에 저기 부분도 물론 예민하게 관여하겠지만은 기타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바퀴의 얼라이먼트가 안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었을 때 오차 없이 접히지가 않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 이게 지금 서스펜션입니다.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분이 서스펜션도 없는 자전거가 너무 비싸다고 하셨는데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타보시면 서스펜션이 없어도 앞바퀴 쪽에는 없잖아요. 없어도 이 카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탄성 때문에 꿀렁꿀렁 아주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잘 넘어가지고요. 타는 재미가 있는 그 타만 탈수록 몸에 잘 붙어요. 이 자전거의 특징이 좋은 자전거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컨텐츠는요. 이 자전거를 하면서 아쉬운 점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본의 여력의 문제. 첫 번째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많이 통감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덤벼들었다면 물론 그런 회사는 이런 일을 안 하겠죠. 이렇게 무모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가 수익이 안 나는 어떤 시점에서 접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무모했고 또 너무 꿈을 쫓았다고 할까요? 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면도 있는데 그런 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기술 개발을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커버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리어 프레임에 17개의 조각을 잘 맞춰서 만들면 좋겠지만은 초기에 이 부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 리어 프레임만 아마도 200여 개가 불량이 났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핸들바의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로스가 발생했고요. 심지어는 이 앞부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 설계가 저희가 초창기 설계가 190kg 정도 충격 흡수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하중이 훨씬 더 많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변경을 했죠. 여기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하중을 290kg으로 했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290kg의 하중으로 충격을 주었을 때도 저기가 파괴되지 않고 약간 휘는 정도로 그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전거 초창기에 판매됐던 30대인가요? 그 분량을 전체를 리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0대를 회수를 하고요. 그걸 새 걸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대는 저희가 중고 판매를 했죠. 수리를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래저래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었다. 반성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꽤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고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2017년도부터 그런가요? 기다리셨는데 브롬톤과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무려 3년의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제대로 생산을 못했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어요. 왜 체테크는 생산을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불량 문제라든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소송이 벌어지면서 주문이 싹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국내에 저희들이 샵도 이렇게 거래하고 대리점식으로 그랬는데 뭐 이 알게 모르게 자전거 업계에서는 소문이 또 빠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테크 자전거는 소송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제테크 자전거를 취급하게 되면 브롬톤 자전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유로바이크에 꾸준히 나갔지만요, 정말 차가운 어떤 시선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브롬톤에서 정말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3년의 시간 동안 회사를 접었을 것 같아요. 생산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시점에서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죠. 저는 체테크가 가치가 있고 그런 아픔을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체테크 자전거를 정말 마음껏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여전히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희가 생산 공장을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 프레임 부분이 OEM 생산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모델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아이디어 하나를 좀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자꾸 이런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이 좋은 거 빨리 안 하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체테크 자전거의 미래를 자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비록 지금은 안 되고 오늘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꿈들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원래 체테크 자전거의 그 프레임이잖아요. 휠셋이잖아요. 이 휠셋을 가지고 요 형태의 카본 림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8인치의 튼튼한 휠셋을 만든다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사양이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출시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다는 어떤 전략까지도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카본 림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엉뚱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빅 애플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타이어가 코작 타이어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같은 회사죠. 슈발베에서 나온 건데 빅 애플이라는 타이어예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나는지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좀 사이즈 비교가 될까요? 보이시죠? 타이어 사이즈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커서 팻타이어라고, 그러니까 팻바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미니벨로의 팻바이크를 만들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코작 타이어하고 상당히 두께 차이가 있죠. 이 타이어를 만약에 체테크에 끼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체테크가 팻바이크처럼 통통통통 구르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자전거가 되겠죠. 팻바이크들 타보셨나요? 팻바이크 진짜 좋은 팻바이크는 정말 좋아요. 제가 완전 카본으로, 풀카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초경량 팻바이크를 유로바이크에서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가뿐하게 나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원래 팻바이크는 뭐 좀 거친 도로, 뭐 이런 거친 길, 이런 길에서 원래 타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은 도로에서도 가벼운 팻바이크 타는 재미는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팻바이크를 한번 체테크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타이어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기술 개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팻바이크 형태의 만약에 이 타이어를 써서 만약에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인 림의 높이보다도 이제 타이어의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높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높이 이게 제데크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경량 타이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텀이 작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타이어를 끼운다 그러면은 여기가 상당히 더 길어져야 됩니다. 길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도 더 길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리어 프레임이 더 사이즈가 더 길어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태로 접었을 때 접이가 되었을 때 잘 접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타이어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접었을 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하려면 실제로 제작을 해봐야 된다. 샘플 제작하면서 접었을 때 어떤 사이즈가 나온다더라.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근데 어차피 제일 어려운 프레임을 해냈잖아요. 3년 걸려서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전거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생산 공장 갖고 있다고 하면 해볼 수 있는 일이죠. 못할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계속 꿈을 꿉니다. 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런 펫바이크 형태의 타이어를 가지고 통통통통 튀는 그런 자전거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이제 전기 자전거 부분이죠. 히든파워와 협력을 해서 샘플을 만들었지만은 히든파워에서 생산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제대로 탄력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 아쉬움도 있고요. 히든파워 외의 다양한 형태의 전기 자전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히든파워의 경우는 이제 속도 제한을 따르지 않는 매니아를 위한 그런 전기 모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탈 수 있는 25km 속도 제한과 파스 방식을 차용한 그런 전기 모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일 아쉬운 건 그거죠. 외장 기어 자전거를 정말 마음껏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늦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희가 외장 기어 기술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금쯤은 이제 쉽게 디레일러를 구해서 리어 디레일러를 구해서 생산할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지연될 것 같고 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한테 댓글 주신 분들이 그런 의견들 주셔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왜 안 하느냐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매니아 시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전시회를 가보면 모두가 다 할 말이 있어요. 이 자전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전시회장에 가서 어떤 자전거를 보면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좀 가슴 아프긴 해요. 왜냐면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그 회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꿈틀대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컨텐츠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펫바이크는 제가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시장일 수도 있고 시티 바이크인데 뭐 바퀴를 크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고 펫바이크 형태의 접이식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